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 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들이 흔히 말하는 이혼한 여자예요. 남편과 이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최근까지 재판받느라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재판 결과가 저에게는 다행인지라 이제야 이혼한 게 실감이 납니다. 진짜 베리 굿이에요. 아주 홀가분합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자존심 너무 상했었고 숨이 턱턱 막혔었거든요. 재판 확정되는 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의 똥 씹은 얼굴을 봤더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돈도 받고 애들 양육권도 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간살맞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로는 저희 집안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냥 좋은 혼처니까 결혼하자고 했을 때 많은 고민 안 하고 승낙했었죠. 저는 맏딸이었는데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했고 엄마가 날품도 팔고 장사도 해서 저와 여동생 둘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아버지네 하고 거들먹거리다가 가고는 했었죠. 엄마 말로는 딴 살림 차려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에 엄마가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생 되고 엄마의 고생을 알기에 아버지랑 이혼하라 말했지만 아버지가 이혼은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좀 무서운 분이긴 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초등학생 때였는데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엄마 피가 정말이지 낭자했었죠. 그때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뼛속 깊게 자리한 때문인지 엄마가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더 이상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엄마와 저희 세 자매는 아버지가 집에 오는 날이면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어서 빨리 가기를 바라고 바랐었죠. 그런 끔찍한 시간이 지나가면 비로소 엄마와 저희 자매들만 웃을 수 있었고 넷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하호호 행복했었습니다. 엄마와 저희들만 살면 참으로 행복했을 텐데 저와 동생들이 성인이 되고 막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즈음에 아버지란 사람이 아예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엄마는 그걸 또 받아줬고요. 늙어 찾아온 아버지였지만 그 대단한 기세와 공포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집안 군기 잡는다면서 저희 자매들이 없는 때 또 엄마를 구타했던 것이죠. 초등학교 이후로 사방에 피가 낭자한 모습을 보게 되니 두려움에 몸서리가 쳐지더라고요. 엄마는 순종적이었고 저는 겁이 많았고 둘째는 마음이 여렸고 그나마 강단에 있는 막내가 아버지에게 파락파락 대들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죠. 아버지는 성인이 된 막내에게 손찌검을 했고 비죽거리며 말하더라고요. 니네 엄마 맞아 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니들이 나한테 제대로 아비 대접하면 돼. 매달 생활비랑 용돈 네 엄마 통장으로 보내지 말고 내 통장으로 보내라. 앞으로 집안 살림은 내 허락받고 하면 돼. 대가리 컸다고 반항하거나 헛짓거리 해봐야 니네 엄마만 죽어나가는 거야. 니들 내 성격 알지? 나 아직 안 죽었다. 집안마다 다 사정이 있는 법이죠. 저희 집은 아버지의 말에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요, 살모사 앞에 개구리 신세였죠. 저희 자매는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라도 아버지에게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들은 이래서 아예 눌러 살러온 아버지를 봉양해야 했어요. 아버지 없을 때는 엄마랑 자매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호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은 하나둘 핑계를 대며 집을 나갔어요. 동생들은 저보고도 얼른 짐 싸서 나오라고 했지만 맞이인 저는 불쌍하고 힘없는 엄마를 두고 집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병적인 괴팍함과 폭력성은 나이가 먹는다고 절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지 않았죠. 아버지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한 해 두 해가 넘어서고 나이 30을 앞두었을 때 제게는 병이 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질환이었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직장인 줄 알고 휴식을 취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원인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엄마는 참다 못해 저보고 집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있다가 큰일 치르겠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찌 알았는지 병원에서 태어난 저에게 못되게 말했습니다. 고생해서 키워놨더니만 밥벌이도 못하고 어딜 가려고. 정신 상태가 나약해 빠졌어. 스트레스 조금 받는다고 병원이 입원까지 하다니 말이야. 너도 혹시 다른 년들처럼 집 뛰쳐나간다 어쩐다 하면 이번엔 가만 안 둬. GM이 불쌍한 줄 알면 어떻게든 같이 도와서 잘 살 생각은 안 하고 다들 내 빼는데 급급해선 싹 다 조져놨어야 했는데 그 니들 교육 못 시킨 니 애미는 반 죽는 거지 뭐. 그러니 쓸데없이 집 나갈 생각 하지도 마. 성격은 포악해도 눈치 하나는 엄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두 동생들은 집을 나간 뒤로는 엄마의 연락도 받지 않고 오직 저와 통화했었고 돈도 아버지에게 안 붙이고 제게 붙이면서 엄마 힘들 때 조금씩 도와주라고 했었죠. 저는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랑 결혼하자고 했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결혼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선배 언니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미국에 이민 가서 살다가 귀환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 언니는 먼 친척 되는데 나이가 좀 많은 게 흠이지만 사람들이 교양있고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그 오빠네 미국에 이주했다가 오빠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미국 일 접고 다시 귀환한 집안이야. 미국에서 상점했다고 하더라고. 돈도 제법 모은 모양이야. 오빠는 아이비리그 대학 나왔고 언니도 한 명 있는데 거기도 유명한 대학 나왔더더라. 오빠랑 언니 모두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한대. 이미 다들 자리 잘 잡았고 이제야 결혼할 마음 든다고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 하네. 어디 한번 만나봐.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참고로 오빠 나이가 좀 많고 키가 좀 작은 게 흠이야. 괜찮으니까 부담 없이 만나봐. 선배 언니는 한 번만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해도 되니까 자기 면만 좀 세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부담 없이 만났는데 의외로 남편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 만나자고 계속 연락이 왔었죠. 남편의 리드에 계속해서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어영부영 교제하고 손잡고 하다가 제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10살 많았고 키는 키높이 구두를 신어야 저랑 얼추 비슷했습니다. 키가 작으면 동안인 사람들도 많던데 남편은 거리가 멀었죠. 외모는 정말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좋았던 건 그래도 제 의견을 많이 물어봐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지는 않냐? 고민은 없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뭐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남편의 물음에 저는 계속 속에 쌓였던 것들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이야기까지 말이죠. 남편은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했다면서 말해주더라고요. 인생은 선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점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의 아쉬움, 잘못, 무능력, 후회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가족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당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별말 아닌 말 같은데 그 말 듣고 울컥하더라고요. 아무도 제게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은 과거의 일일 뿐이다. 현재 삶을 살아봐라 라고 말하며 실질적인 희망을 갖게 해준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연애 때 남편은 그런 류의 위로를 참 잘해주었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집안의 폭군인 아버지를 피해 서둘러 결혼했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엄마와 딸처럼 지내보자고 하시더니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했는데 다소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 귀한씨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몸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매일 아침 내 집으로 와. 태교도 할 겸 우리 아들 격 떨어지지 않게 영어 공부 좀 하자. 내일 자식들이 미국 통이잖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지. 시어머니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관두는 것은 아쉬웠지만 진짜로 나중에 미국에 나갈 수 있는데 영어 때문에 식구들 발목을 잡을 순 없었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니 용기도 더 생겼고요. 사직 처리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같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어떤 책이나 교재를 사용할지 몰라서 노트와 필기구만 챙겨갔는데 아무런 필요도 없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완전히 직장 관둔 거 맞지? 몇십 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 오니까 너무 힘들어. 특히 집이 너무 좁아서 정신이 없다. 미국에 있을 땐 널찍한 집에서 널찍한 잔디밭 깔린 집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그 뭐야 닭장 같은 곳이야. 나 미국서도 살림한 적 없는데 여기 와서 하려니 힘들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며느리 네가 우리 집 살림 좀 해라. 청소랑 설거지 빨래 좀 부탁해.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매일 조금씩 구역을 나누어서 하면 되겠네. 특히 내 딸이 워낙에 깔끔한 성격이라서 그 방 치울 땐 신경 좀 바짝 쓰고 그리고 아무거나 들고 나오면 안 된다. 딸에 쓰는 것이 대부분 명품이라서 말이야. 그리고 내가 미국 라디오 주파수 맞춰놨으니까 그거 들으면서 해. 영어 하려면 우선 귀를 열어야 해. 공부 및 태교다 생각하고 라디오의 귀를 활짝 열어 제껴. 그리고는 저를 두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태교하라고 직장 관두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고요. 영어 공부는 미국 라디오로 독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시어머니 신경 건드려서 미움받기 싫었던 저는 처음 2주일간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두었습니다. 베란다 문틈에 먼지까지도 싹 제거를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2주일에 걸쳐서 깨끗하게 치워놨어요. 이제는 2, 3주일에 한 번 정도 화장실 청소랑 창문 청소랑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방이랑 세탁실, 베란다, 팬트리 룸까지 싹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전 이제 제 집에서 태교하고 영어 공부할게요. 저는 당연히 그래라 할 줄 알았는데 태도가 일순간 싹 변했습니다. 이 일에서 변변찮은 애 집에 들이지 않으려 했던 거야.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아무것도 없는 너 받아들여서 좋은 집에 살게 해줘. 좋은 차 타게 해줘. 돈 안 벌어도 먹고 살게 해줘. 우리 집에서 이렇게 다 해주면 너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기브 앤 테이크 모르니? 넌 돈도 안 되고 직업도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라고. 이 말뜻을 그렇게 알아듣기가 힘들었니? 못 배워도 눈치는 있을 줄 알았는데 센스가 영광이구나. 어쨌든 간에 집에 와서 일하라고. Are you okay? 시어머니 말에 주눅이 들어 대꾸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럽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고 조심스럽게 어머니와 오갔던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말이 틀린 게 어딨어. 기브앤테이크 어때서? 한국 사람들 문화 참 이상해. 공짜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받으려고 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생각을 안 해. 당신이 딱 그런 경우라고. 못 배우고 없이 살아도 양심은 좀 가지고 살자. 당신 나랑 이혼할 거 아니잖아? 이혼해봤자 갈 곳이라도 있어? 그럼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해. 홀몸도 아니잖아. 뱃속 아이에게 안 좋다고. 그냥 말만 잘 들어. 그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 집 살림이랑 어머니네 살림 당신이 다 하라고. 경제권을 맡길 순 없고 대신 다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 작성해서 올리면 내가 주도록 할게. 그렇게 식모 아닌 식모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모살이 뭐까짓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 말대로 별 볼 일 없는 제가 잘난 남편 만나서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을요. 그런데 몸은 힘든 것은 참겠는데 시댁 식구들로부터 하대를 받는 것은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출산 즈음에 거의 만삭의 몸으로 시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시누이는 여름 휴가 준비 중이었습니다. 유럽으로 열흘 가까이 간다고 했죠. 평소 저와는 대화나 구심점이 많지 않아서 친하진 않았어요. 그런대로 말을 걸고 싶었던 저는 시누이에게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언니, 남자친구랑 여행 가신다면서요?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 바로 결혼하시는 거예요?
언니도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얼른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좋은 가정 꾸렸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분과 정말 잘 되기를 빌어요. 정말 선의에서 한 말이었는데 시누이는 기분이 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올케. 내가 올케처럼 결혼에 환장한 사람으로 보여? 내가 왜 내 인생을 결혼에 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다 애까지 낳으라고? 내가 무슨 짐승이니? 남의 새끼 줄줄이 낳고 내 외모, 내 커리어 다 망치게? 난 올케처럼 무능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미국에선 그런 거 상상도 못해. 결혼으로 인생 허비할 생각 없다고. 올케 자신을 봐봐. 배운 것 없고 직업 없고 할 줄 아는 게 집안일밖에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식모생활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야? 지금 나 은근히 까는 거야?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지금 올케 뱃속에 있는 애 심히 걱정된다. 애기들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는데 올케처럼 아둔하게 태어나면 어쩔까 싶어. 마음이 하라고 한 영어 공부는 제대로 하고는 있는 거니?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올케가 왈가왈부하는 거 자존심 상하니까 가급적 치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냥 밥이나 깨끗하게 잘해. 애나 잘 놓고. 남의 인생에 동부로 가라 서부로 가라 껴들지 말라고. 저는 무안해서 얼굴이 시뻘게 졌는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시누이 편을 들면서 저를 비참하게 했죠. 얘, 너랑 우리 딸이랑 비교가 되니? 어디서 건방지게 결혼을 하라 말아야? 우리 딸이 뭐가 못나서 너한테까지 그런 소리 들어야 하니? 지질이 궁상 못 사는 애 구제해서 귀하디 귀한 우리 집안 씨 잉태하게 해줬더니 네가 아주 뭐라도 된 것 마냥 건방을 떠는구나. 이래서 결혼은 집안에 격이 맞아야 하는 건데 네 집으로 가라. 꼴배기 싫어. 제 말에 대해 굉장히 곡해하고 오버를 하시더라고요. 머리론 이해합니다. 시댁 식구 모두 심각한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서 제가 하고 말하면 다들 외모로 귀결되거든요. 그때도 아마 제가 결혼 이야기 하니까 외모 때문에 노처녀로 있는 시누이를 흠집 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시누이가 성형을 많이 했는데 좋은 직업에 돈도 잘 버는 것에 비해서 선자리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긴 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외모 때문에 상처가 있는 듯 했어요. 그랬기에 저는 남자친구와 여행 간다고 해서 이번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 말했던 것인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예민했던 것이었죠. 그 이후로 출산을 하고 맞바로 둘째를 임신하고 둘째를 출산하고 그럼에도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시누이까지도 저를 투명인간 내지는 식모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제가 애 둘 낳는 동안에도 시누이는 결혼을 못하고 있었고 히스테리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제 아이들 외모에 대해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삐쭉삐쭉해가지고 동생 닮았으면 둥구슬 했을 텐데 애들이 볼품없게 외모가 왜 저래? 좋은 집안시 받아가지고 작품 몸 만들망정. 엄마가 별로라 그런가 애들도 참 볼품없어. 엄마, 아무래도 동생 결혼 잘못된 것 같지 않아? 결혼할 때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는데 네 동생이 워낙에 바쁘게 사니까 연애할 시간 없다고 대충 결혼시켰더니 사람 잘못 봤지 뭐. 더 좋은 혼처 널리고 널렸는데 아까워 죽겠어 아주. 며느리라고 들여서 겨우 살림살이밖에는 못하니 원.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안 그래? 저거는 귓구멍이 막혔나?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말하면 귀담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맨날 표정은 뚱하게 하고 있어가지고는 애들이 널 닮을까 무섭다. 내가 요즘 진지해. 우리 귀한 손주들 네 손에 계속 맡겨야 하나? 아니면 육아 전담 유모를 따로 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다고. 얌전히 청소하고 밥 해주러 왔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었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너무 무시하더라고요. 참을성이 바닥에 났는지 저도 쏘아대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그리고 언니 솔직히 말해서 그 애가 인물이 영 아니잖아요. 그나마 저를 닮아서 이 정도 나온 거라고요. 둘째 돌잔치 할 때 사람들 하는 말 못 들으셨어요? 아빠 안 닮고 엄마 안 닮아서 천만다행이라고. 하객들이 말하는 건 정말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미국에서 귀족 생활 하신 거 아니잖아요. 말끝마다 귀한 집안이니 좋은 핏줄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집에 돈이 없지 피가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다들 대학 나와서 직장 잘들 다니고 다들 외모도 준수하고 그래요.
어머니의 보시는 각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 내일부터 안 올 거예요. 직장도 다시 다닐 거고요. 무슨 용기가 나왔는지 시댁에 대들고 애들을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막말로 말해서 본인이 저를 구제해준 게 아니냐면서 시공창에서 꺼내줬더니 은혜를 모른답니다. 부부 같은 부부싸움은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결혼 생활 중 당하고만 살았는데 애들 낳아서 그런가 없던 자신감이 생긴 듯 했죠. 나름대로 맞서 싸운다고 싸우는데 제게 득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 또다시 시댁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냉대와 멸시어린 눈빛이 정말 싫었지만 별 수 있나요 뭘. 대신 저는 기필코 기회를 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탈출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위암이라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비 좀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저는 뭐가 그리 안쓰럽냐고 아버지 혼자 알아서 하게 엄마 보고는 집을 나오라고 했으나 말만 그러할 뿐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야 생활비 받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돈이 없었지만 동생들은 여유가 있었기에 모아서 줄까 생각했다가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수술비 좀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참으로 냉정한 사람이더라고요. 나 몰라? 돈거래에도 담보 확실하게 잡아놓고 하는 거? 그 당신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 줄 내가 뻔히 아는데 지금 나보고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당신 아버지 진료비를 해달라고 하냐? 당신도 참 속 좋다. 아니 이제 좋은 게 아니라 멍청한 거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 덧셈 뺄셈 제대로 못해? 나 경제학과 출신이야. 내 옆에 몇 년을 붙어 있었는데 손익계산이 그렇게 안 되냐?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 아버지 빨리 가시면 좋은 거 아니야? 장모님도 그렇고 처제들도 그렇고 대충 돈 없다고 둘러대서 수술 안 하면 되잖아. 미국에선 돈 없으면 수술은 고사하고 알아서도 남은 인생 정리한다고. 아등바등 거리는 거 없어. 이 나라는 꼭 가족들이 책임을 지더라. 여하튼 그런데 쓸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 참 냉혹한 남자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저를 그다지 위해주는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래도 연애 때는 좋은 말도 해주곤 했으면서 애 둘 낳고는 입에 발린 말도 한 번 없었죠. 남편의 뚱하다 못해 차가운 성격, 그리고 시어머니 시누이의 저에 대한 무시가 지속되다 보니 결별에 대한 시기만 남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시누이가 남편에게 8천만 원 인가를 급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평소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었고 제가 쓸 수 있는 생활비 통장에는 몇십만 원이 고작인데 남편은 제게 전화해서 시누이에게 어서 돈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뱅킹 할 줄 알지? 서재 책상 서랍 카드 지갑에 내 보안카드 있어.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8천만 원 빨리 보내줘. 환율 FX에 투자했는데 애나 급락하면서 당장 안 보내면 청산 당하게 생겼대. 빨리 막아야 한다니까 환율 더 급락하기 전에 바로 넣어줘. 딴짓하지 말고. 미혼아 고혼아 그래도 친정 아버지인데 장인이 죽게 생겨서 수술비로 몇백만 원 해달라고 할 때는 빨리 죽어야 편하다. 덧셈 뺄셈이 안 되냐 했으면서 몇천만 원 시누이 도박 같은 장난에 선뜻 내주는 남편이 참으로 믿고 복장 터지더라고요. 돈 안 보냈습니다. 망하든 말든 내가 남편 말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대신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은 고민할 새도 없이 모조리 제 통장으로 옮겨놓고 애 둘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길래 이혼하자고 했죠. 제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야, 이 미친 엑스야, 너 때문에 완전 망했어. 8천만 원 손해봤다는데 네가 제정신이냐? 이거 완전 또라이네?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 어쩐다 난리도 아니야. 너 이거 어떻게 메꿀 건데? 너 지금 도둑질한 거나 다름없어. 경찰에 신고 들어가기 전에 당장 내 돈 들고 집에 들어와라. 그리고 애들도 유괴한 거나 다름없고. 콩밥 먹기 싫으면 당장 들어와서 식구들 앞에 무릎 꿇어. 우리 집 식구들 너 들어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돈 가져와라. 남편의 그 말에 저도 막말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신우년 망하든 말든 나랑 뭔 상관? 그렇게 급한 거면 네가 돈 붙이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난 이 통장에서 이혼했다는 위자료랑 애들 양육비 미리 가져간 것밖엔 없어. 손해는 니들이 받지 내가 손해보라고 했냐?
그리고 너 난쟁이 똥자라고 들어는 봤니? 네가 딱 그래. 키가 작아도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키도 작은데 그릇은 더 작은 덜 떨어진 인간들도 있거든. 네가 정말 딱 그래. 이 난쟁이 똥자루야. 그 꼴랑 1억 5천? 내가 니네 집 식모살이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난 절대 못 내놓으니까. 그리고 너야말로 내가 교양 있게 말할 때 깔끔하게 1원 5천 및 애들 양육권 나한테 넘기는 걸로 끝내라. 참지 않을 거면 참지 말아봐. 내가 그동안 너랑 네 애미랑 신우인연이랑 악행을 일기장으로 적어놓은 게 몇 건이야, 이 인간아. 소송까지 한번 해보자고. 난 별로 잃을 것도 없어. 너랑 니네 집에서 서름 받으면서 노예처럼 일한 대가로는 부족하다고.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모양이죠. 진짜 저를 경찰서에 고소하더라고요. 지 통장에 돈 훔쳐간 거랑 애들을 멋대로 데려갔다고 미성년자 약취인가 뭔가로 말이죠. 세상에 엄마가 자기 자식을 데려간 게 죄가 되는 세상의 모양이죠. 곤욕을 치르긴 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해명해야 했죠. 합의 이혼은 성사가 안 됐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 기간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절 찾아와서 저보고 도둑년이라더니 못 빼어 먹었다면서 홀딱 벗겨서 쫓아낸다 어쩐다 하더라고요. 쫓아내긴 뭘 쫓아내. 당신 아들이 위자료 내고 이혼 당하는 거지. 저도 정말 많이 참았는데요.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네들 때문이라고요. 미국에서 살다 온 게 무슨 벼슬이라도 돼요? 무슨 집안이 그렇게 좋다고 그 난리를 치며 사시는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당신 아들이나 딸년이나 거들떠 볼 줄 알아요? 다들 키며 외모며 어디서 막 구는 호박 같은 것들이 성격은 또 얼마나 아나무인의 개차반인지 정말 당신들은 모르나 봐요. 그동안 내가 살아주고 애 낳아주고 며느리 도리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죠. 내 장담하건대 당신 아들이랑 딸년 재혼이고 결혼이고 평생 못하고도 혼자서 늙어갈걸요?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요? 특히 이봐요. 진짜 못생겼거든? 그건 알아요? 외모 열등의식에 쩔어가지고 비싼 옷이면 명품 걸치고 예뻐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형을 어디서 했는지 눈, 코, 입 탁 보면 성괴인 거 대번이 알겠구만. 남자들이 관심이나 보일 것 같냐고요? 다들 구역질하겠지. 지가 무슨 백설공주라도 되는 줄 아나? 나를 하냐처럼 부리면 그 자격지심 좀 없어지나요? 내가 보기엔 당신 엄청 추해요. 우리 애들이 당신의 남매 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인 줄은 모르고.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법정에서 이야기하자고요. 할 말 있으면 이혼 소송할 때 나와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동안 당했던 거 말 몇 마디로 풀어질 리 없지만 그래도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재판은 잘 진행이 돼서 오히려 제가 양육비로 돈을 조금 더 받게 되더라고요. 재판장도 제가 두 집 살림해주고 식무생활 한 거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제가 키우는 게 맞다면서 오히려 매달 몇십만 원씩 돈도 주라고 하네요. 남편과 헤어진 건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딴엔 친정집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 고마워. 그냥 봉사하며 살려고 했지만 아내이자 며느리인데 너무 사람 대접을 안 했어요. 남편이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 과거 따위는 다 잊고 현재 이 순간만 잘 살아내려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